자, 그 다음에 건저당, 그지? 무슨 저당? 건저당 가는데, 건저당은 또 분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액? 최고액. 그 다음 네 번째 최고액을 뭐 한다? 초과. 다섯 번째 무슨 기? 결산기. 채권의 확정. 여섯 번째 건저당권 이전. 요건데 되겠습니까? 자, 건저당은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요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무슨 거래계약? 외상거래계약. 얘 온다. 이거는 모든 건저당에서 다 적용되는 거다. 얘.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외상거래계약 하면 대리점 좋다 나쁘다? 좋다.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물건 출하해서 팔아서 수익 남기고 입금시키고 출하해서 수익 남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 중에서 나쁜 대리점 있다 없다? 있다. 본사와 신뢰가 쌓이면 물건을 대량적으로 출하해가지고 대량적으로 출하해가지고 팔고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란 말이지. 어떻게 하는 대리점이 있더라? 날라버리는. 그래서 이런 외상거래 계약을 하면서 대리점에서 본사에서 야, 담보물 제공해라. 너가 날라버리더라도 내가 물건값 챙길 수 있게끔 담보물 제공해라 해서 미리 담보물 잡아놓는 거. 이걸 무슨 저당? 건저당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건저당 설정하면서 나중에 이 담보물을 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해요. 최고액을 우리끼리 1억이라고 하자.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 무슨 기? 결산기. 이게 건저당이다.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가는데, 저당권 한번 보면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놓고, 그지?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되겠습니까? 네, 한데, 자, 채무자 집에다가 무슨 권 설정해놨다?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자, 요 담보물권은, 요 담보물은, 그지? 항상 뭘 존재한다? 채권. 저당권은 항상 뭐 없이는? 채권 없이는 저당권은 존속할 수 없다. 그럼 항상 저당권은 뭘 존재한다? 채권. 그러면 요 저당권이 설립하고 난 뒤에 채권 돈 갚아가지고 무슨 불함? 완불함 해가지고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은 유효, 무효, 소멸한다.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종성이라고 한다. 예? 무슨 성? 부종성.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등기부상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했잖아요. 그죠? 무슨 불함? 완불함.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이걸 무슨 성이란다? 부종성.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뭐 한다는 말이고 종속한다는 말이지. 계속 잘 안 되면은 반복이 최고다. 반복하다가 보면은 무슨 아하 이게 온다. 이게 됐습니까?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한, 채권에 부정한 종속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요 채권 없이는 저당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저당권은 유효, 무효. 이게 무슨 성이 있다? 부정성. 자, 그럼 좋다. 이 부정하다 보니까 채권 없이 뭐 없이? 채권 없이 저당권 지 혼자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의 원칙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거는 채권 없이 지 혼자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성이 있다 보니까 부정성이 있다 보니까 채권 없이는 지 혼자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성이 있다 보니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시 돌아와서 건장 떠난데, 그러면 이런 본사 대리점하고 외상거래계약하면서 대리점에서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담보물 잡아놓고 나중에 돈 안 갚았을 때 이 최고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챙길 수 있고,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 결산기에 되는데, 자, 그럼 좋다. 본사에서 물건을 출하했습니다.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여기는 무슨 자? 채무자잖아요. 그지? 자, 그럼 대리점에서 나중에 물건 팔아가지고 돈 입금시켰습니다. 채권이 뭐해도 완불함, 영수증 받아도 건재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무슨 성이 없다? 부종성이 없다. 그래서 출하, 갚아, 수시로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 채권이 0이 되어도 건재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채권은 언제 확정되냐면 무슨 기? 결산기. 결산기의 채권액 얼마? 모른다 했잖아요. 외상 많이 해가지고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낼 수도 있고. 자, 이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미리 돈 다 갚았단 말이. 그럼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다시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심지어는 채권액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미리 돈. 그럼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건재당권은 성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종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과 건재당권은 완전히 뭐다? 반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럼 건재당은 자,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본사 대리점. 그럼 건재당은 장래 정간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게 이게 무슨 저당? 건저당이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선생이 뜻 적었을 때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뭐하고 비교해서 나온다? 저당권. 그지? 저당권과 건저당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장래 특정의 채권을 담보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당권과 건저당 아까 부종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완전히 뭐다? 반대잖아요. 그지? 그래서 건저당 하면 무슨 특정? 불특정. 저당 하면 뭐? 특정. 그거 기억하면 되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끝났잖아요. 건저당은 무슨 성이 없고 부종성이 없고 뭐 독립은. 그래서 부종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기전에? 결산기 전에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 채권이 뭐해도 소멸해도 건재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최고액.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아까 했잖아요. 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채권자,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자, 근데 아까 피담보 채권 범위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일반 저당권에서는 배당받으려면 빨리 일일이 뭐대야 등기. 그러나 건저당은 최고액만 기재하고 뭐만 기재하고 최고액. 그럼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입증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전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해서 뭐만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자 지연이 위약금 기타 등등 이자 이런 것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최고액. 뭐만 하면은 입증. 심지어는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무슨 액 범위 내면은 최고액 범위 내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돈 빌려주는 채권자다. 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건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건저당. 그래서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다 없다? 일일이 등기해야 되니까. 원금 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위반도 안 한 것도 위반할 거를 대비해서 무슨 일이? 일일이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부 때 보면 저당권 거의 없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저당? 건저당.
건전한 그 범위 안에서 뭐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다고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최고의 초액은 누구를 위했는 거? 아까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하고 최고액에 모든 거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배당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자, 그다음 네 번째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뭐를 초과했더라? 최고액 초과했더라 말이지. 됐습니까? 자, 채무자 얼마 갚아야? 그 채무자 하면 초과한 채권액 무슨 부? 전부. 채무자 이외에 하면 얼마? 최고액만. 간단하다. 똑같다 원리. 그래서 요거 잘 낸다.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최고액 초과했더라.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 이외 사람 하면 얼마? 최고액만 하는 거. 되겠어.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결산기가 되면은 뭐가 정해진다? 금액이 확정되고, 금액이 확정되면은 무슨 건으로 변한다? 저당권. 자, 그러면 만약에 결산기가 되면은 뭐가 정해지고 금액이 확정되고 이후에 결산기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또 외상한 게 있다.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은 더 이상 뭐 이상? 더 이상 뭐 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 다른 말로 무슨 채권한다? 일반 채권. 다른 말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결산기가 되면은 뭐가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면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됐습니까? 뭐적으로? 예외적으로. 자, 금액이 확정된 금액. 예를 들면 이제 결산기에 결산의무가 9,300이 나왔단 말이지. 얼마 나왔다? 9,3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무슨 이자? 지연이자. 확정된 금액에 대한 뭐? 지연이자는 이후에 발생된 것이지만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의 무슨 이자는? 지연이자는 뭐 된다? 담보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 시험 문제. 다시 결산기에 금액이 뭐 되고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다른 말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뭐 된 금액? 확정된 금액을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의 무슨 이자는? 지연이자는 이후에 발생한 거지만 배당받을 수,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짱짱. 무슨 태? 시스템이지 이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결산기가 되면 뭐가 정해지고? 금액. 그럼 결산기는 언제냐면은 결산기 그지? 어디 있냐면 결산기. 그 다음에 130도 그 피담보 채권의 무슨 정? 확정 4번 되겠습니까? 예. 피담보 채권 확정 가로에서 무슨 기? 결산기. 무슨 기? 결산.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네모 박스 보면 이제 쉽다. 위에 아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얼마 갚아야? 무슨 부? 전부. 무조건 전부 변제하면 건전한 말씀하고 물상보전에 제3취득자는 주어 넣으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변제하고. 그치? 쉽죠? 알면 쉽다. 쉽다, 어렵다, 쉽다, 없다 그런 말 자체가 없다. 안다, 모른다. 어렵다 하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피담보 채권 확정,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기? 결산기. 결산기가 되면 뭐가 정해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무슨 건으로 변한다? 저당권. 그러면 결국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뭐 돼 있다? 확정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지? 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뭐 하거나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뭐 한때 만료하면 피담보 채권 확정이고. 자, 2번은 여러분 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자, 뭐가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요 예에서 요 예에서 어떻게 해? 나 이제 외상 안 해. 나 외상 안 하고 뭐 주고 가져올 거야. 현금 박치기 할 거야. 대신에 물건 어떻게 해? 싸게 줘 하니까 본사도 무슨 K? 오케이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때까지 외상한 외상대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 2번 기본계약 또는 설정계약을 뭐함으로써? 해지함으로써 피담보 채권이 뭐 된다? 확정된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안 해? 외상 안 해 하는 거를 뭐 설정계약의 뭐 해지 또는 기본계약의 뭐 해지함으로써 그때까지 외상한 대금이 채권액. 그럼 앞으로 채권액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갑니다. 4번 채무자가 뭐 하거나 파산하거나, 채무자가 뭐 하거나 파산하거나, 채무자가 뭐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은 뭐 한다? 확정.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3번을 가지고 냅니다. 몇 번을 가지고? 3번. 자, 3번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3번은 여러분 1번 무슨 저당? 건저당,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1번 건저당 아직 결산기가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몇 년? 3년. 근데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경매가 되면 저당권, 건저당권은 뭐 무조건 무슨 것? 깨끗하고 소멸하잖아, 그지? 소멸하는데 그럼 요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확정되냐 하면은 매수인이, 경락인이 매각대금,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건저당은,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 건저당은 매각대금 뭐 완납시 됐습니까? 완납시 때의 채권액. 근데 건저당권자 자신이 자신이 아직 기간 남아 있어도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실행할 수 있죠. 건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뭐 신청시 하는 거. 자, 그럼 좋다. 자, 1번 갑척 건저당, 2번 을 건저당 이렇게 했을 때, 자, 을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언제 채권이 확정되냐면 신청한 사람은 뭐 신청시, 요 사람은 매각대금 뭐 완납시. 요거 가지고 낸다. 거기에 어떻게 네모 박스 1번 건저당권과 2번 건저당이 있을 때 끊고, 2번 건저당권자 경매를 뭐하면 신청하면 끊고, 자주 끊어라. 2번 건저당권은 무슨 시에? 신청시에 확정되고 끊고, 1번 건저당권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 즉 소멸시에 피담보 채권이 뭐 된다? 확정. 짱 중요.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 그 다음에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건저당에서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한다 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아까 확정된 이후일지라도 뭐 확정된 금액을 무슨 대 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지연이 이자는 뭐 된다? 담보된다. 꼭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없는데 이제 건저당 변경인데 그거 2번인데 여러분, 자, 1번 건저당 1호,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자, 2번과 3번은 설정할 때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1억. 맞습니까? 예. 그래서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갈 거라고? 1억.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건저당은 됐습니까? 요 금액 정액하는 거 빼고, 다시 금액 뭐 하는 거 빼고, 정액하는 거 빼고,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결산기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무슨 없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무슨 없게? 채권자, 채무자 다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뭐 전에는, 확정 전에는 바꾸되,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예. 자, 요 설명하는데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근데 바꾸는데 후순위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OX, X.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예. 금액 뭐 하는 거 빼고, 정액하는 거 빼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1번이 누가 가져가든, 금방 뭐랬노?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다시 뭐?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다 바꾸되 무슨 관계니 아니다. 이해관계 뭐 없이 승낙 없이 꼭 기억한다. 근데 금액을 정해가려면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건저당에서 담보대행이 확정되기 이전에 끊고 무슨 전에? 이전에 최고액. 그럼 최고액을 감해가는 건 관계없다. 정해가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고액 채무자 기본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변경 후의 범위에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연히 건저당에서 담보되고 변경 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것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 다음 최고액 채무자 기본계약 변경 등기하고 최고액 정액의 경우는 정액의 경우만 뭐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즉 후순위 관리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다 바꾸는데 꼭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고도의 문제다. 다 바꾸는데 후순위 관리자 승낙을 얻어야 된다. 후순위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OX, X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꿨을 때는 바꾼 이유권만 담보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마지막으로 건저당 이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당권은 처음부터 요 민법 등기법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당권은 여러분 처음부터 금액이 뭐 돼 있다? 확정되어 있다만 자 채권자 채무자인데 여러분 그죠? 요렇게 저당권 설정해 놨단 말이죠. 자 1억인데 갑이 병에게 친구에게 야 내가 을에게 1억 받을 건 내 대신 너가 1억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예? 그럼 채권 양도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하고 또 여러분 자 요거 원래는 돈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채무자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 병이 갚습니다. 이걸 아까 무슨 변제? 대의변제. 대의변제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이전받는다. 이전받아갖고 다시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대의변제자가 누구? 채무자. 그럼 무슨 변제가 있으면? 대의변제가 있으면 항상 무슨 양도가 발생한다? 채권 양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라고 그러고 채권 양도가 있으면 여기 저당권이 설정 저당권도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요 갑에게 병이 대의변제했단 말이에요. 무슨 변제? 대의변제 하면은 자 채권자의 권리를 누가 이전받는다? 병이 대의변제자가 이전받고 그러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갚아있는데 정의 대신 갚겠다. 이걸 무슨 인수? 채무인수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자 채권 양도가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무슨 양도? 채권 전부 또는 무슨 양도? 일부 양도가 있거나 무슨 양도? 일부 양도가 있거나 무슨 변제? 대의변제라는 말 안에는 무슨 양도가 발생한다? 채권 양도 하면은 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무슨 건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채무인수가 있으면 무슨 인수가 있으면? 채무인수가 있으면 무슨 자? 채무자 변경 등기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저당권은 금액이 뭐 돼 있기 때문에 확정. 자 그러면 건저당은 언제 금액이 확정되노? 결산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 들어갑니다. 건저당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갑이라는 본사와 을이라는 대리점인데 갑이 본사가 5천만원 출하했단 말이지. 얼마 출하했다? 5천만원 채권이 있잖아요. 그지? 자 근데 본사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나 을이라는 대리점에게 5천만원 받을 거 있으니까 내 대신 너가 받아라. 자 채권이 이전했습니다. 채권 양도가 있다고 해서 건저당권 이전한다 안 한다? 와 앞으로 얼마든지 채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저당은 어떻게 해야 건저당이 이전하냐면은 한 개의 채권이 이전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무슨 지위도?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하는 이걸 통으로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계약 양도라는 말 씁니다. 무슨 양도가 있어야? 계약 양도가 있어야 무슨 저당? 건저당이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채무자가 바꾸려면 대리점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인수? 계약이. 그럼 통으로 하는 건 앞에 전부 다 무슨 자가 붙었네? 계약. 그치? 요거는 무슨 기 되기 전에? 결산기 전에. 됐습니까? 근데 결산기가 되면은 무슨 건으로 변한다? 저당권. 그래서 건저당은 두 개로 나눈다. 무슨 기 전?
무슨 기전? 결산기전. 됐습니까? 다른 말로 이건 피담보채권 뭐 확정전. 피담보채권 무슨 전? 확정전. 됐습니까? 결산기전 피담보채권 뭐 확정전일 때는 무슨 양도? 계약 양도가 있어야 건저당 이전, 건저당권 이전 등기. 그 다음 무슨 인수? 계약 인수가 있어야. 무슨 인수가 있어야? 계약 인수가 있어야 무슨 자? 채무자 변경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기후? 결산기 후. 피담보채권 뭐 확정 후. 피담보채권 뭐 확정 후 하면은 이제는 무슨 건으로 변했다? 저당권. 말은 무슨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그냥 요 그대로 한다. 채권 양도, 채권 전부 또는 뭐 일부 양도가 있거나 채권 양도 해도 좋고, 그지? 그 다음에 대의변제. 무슨 변제? 대의변제 하면은 무슨 저당권? 건저당권 이전 등기. 지금 됐습니까?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등기법. 그래서 꼭 결산기전 하면 뭐 통, 계약 붙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인수? 채무인수 하면은 채무자 변경 등기.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건저당 끝내냐.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35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135페이지에 건저당 이전. 무슨 저당 이전? 확정 후 하면 무슨 건하고 똑같아? 빨리. 저당권. 그래서 피담보가 확정되면 건저당은 일반 저당권과 동일하게 되므로 끊고, 채권의 전부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의변제되면 양수인 대의변제는 건저당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말은 무슨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건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 어렵다 원래. 그 다음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통통통 무슨 양도? 계약 채권이 일부 양도되거나 대의변제돼도 건저당권 이전할 수 없고, 그러나 기본계약상 아까 통으로 이전한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무슨 양도를 원인으로? 계약 양도 꼭 나와야 된다. 무슨 양도? 계약 양도를 건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저당권에서 그 저당권 건저당 똑같은데 만약 이전됐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누구한테 갚아야 되노? 빨리 양수인에게 갚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어느 등기 말소? 주등기 말소. 그지? 늘 고개 밑에 피담 소멸한 경우 건저당 이전 등기 말소는 채무자는 누구에게 갚고 빨리? 양수인. 누구에게 말소 청구? 양수인에게. 예, 주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건 뭐 등기에서 다 나눈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법 조금 더 하고 4시 반 되면 마칩니다. 몇 시? 4시 반. 그럼 계약 종료까지 하지, 그지? 30분 되면 정확하게 마칩니다. 자, 무슨 법? 계약법. 계약법은 여러분 앞에 계약의 의, 두 번째 계약의 종류. 여러분 항상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기억해야 되노? 제목, 그치? 이제 잘하네. 왜냐면 시험 칠 때가 다 돼 간다는 거지. 계약의 뭐? 종류. 세 번째 계약의 승립. 승립은 불승립. 승립. 계약 체결 사유관시.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의 세 개.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섯 번째 해제 해지. 해제 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임대차. 끝. 됐습니까? 예.
여러분 항상 하면 어디든지 의 종류는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승립 몇 개? 3개, 효력 3개, 승립 3개, 효력 3개, 승립 3개, 효력 3개, 승립 3개, 효력 3개, 승립 3개, 효력 3개. 그 다음 뭐?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다시 승립 몇 개? 3개, 효력 3개,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되겠습니까?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10개. 승립 몇 개? 3개, 효력 3개, 승립 3개, 효력 3개,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그럼 어디서 그거는 앞부분 별 볼 일 없고 이거 한 개, 해제 2개, 매매 2개, 임대차 1개. 왜 임대차 1개냐면은 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래서 결국 임대차는 몇 개다? 3개지 뭐. 응? 그럼 몇 개고? 8개잖아요. 여기에 몇 개? 2개. 그치? 2개 내지 3개. 여기 뭐 한 개 줄였어요. 해도 이렇다. 항상 민법 전체적으로 전체를 안 알고 있으면 안 돼. 어디 한 개서 왕창 내고 없다. 예? 자, 그러면 계약의 의의인데 계약은 뭐고? 계약은 2개 의사표시 몇 개? 2개. 대립되는 양당사자 의사합시. 그럼 간단하면 대립되는 서로 반대되는 양당사자의 무슨 합치? 의사합치.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치?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계약의 뜻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뭐를 가지고 내면 약관을 가지고 낸다. 이게 무슨 관? 약관. 무슨 관? 약관. 약관은 그럼 어떤 걸 약관이라고 하냐면은 계약의 표준형을 어떻게 시켜놓은 거? 부동문자화. 다른 말로 인쇄화 시켜놓은 것을 무슨 관? 약관. 이렇게 하네. 무슨 관? 약관. 그러면 여러분 은행약관, 은행, 보험약관, 그 다음에 핸드폰 살 때 거래약관 전부 다 누가? 사업자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뭐 시켜서? 인쇄화 시켜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있는데, 그럼 약관은 약관의 뜻을 가지고 가끔씩 내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 파는 것도 되노? 문방구에 파는. 그건 누가 만들었노? 무슨 문방구 주인이라. 됐으면 그건 누가 만든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관의 작성의 주체는 뭐한다? 불문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된 것. 주체는 불문하지만 미리.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138표 약관의 개념에서 둘째 줄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 주체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체와 시기는 불문한다 하면 OX, X. 주체는 불문하지만 무조건 미리 마련된 거.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약관이 됐습니까? 약관이. 그러면 원래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4가지가 자유롭게 돼야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체결 여부의 자유. 무슨 여부? 체결 여부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 내용 결정의 자유. 그 다음 방식의 자유. 이 4가지가 자유롭게 되어야 그 계약은 뭔데? 유효한데. 보통 아까 문방구에 파는 그런 거 있지만 보통 은행, 보험, 핸드폰 이런 때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걸 시켜서? 인쇄화 시켜서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자, 소비자 상대방이란다. 상대방은 어떤 자유가 없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가 있어야 원래 계약은 유효한데, 그럼 이 약관이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라고 그러고 계약의 유효성, 유효하려면은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켜야 되노? 동의, 사인하면은 그걸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으면 약관은 됐습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 했기 때문에? 동의, 다른 말로 사인.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또 가끔씩 냅니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약관이 그 자체가 관습법 또는 관습상의 규범, 즉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규범 어쩌고저쩌고 OX, X 뭐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했기 때문에 동의, 합의, 승낙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관은 내가 받든 안 받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요거 하고, 아까 미리 그거 포인트,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고. 그럼 자, 또 약관에서는 또 뭘 가지고 잘 내냐면 설명 의무를 가지고 냅니다. 무슨 의무? 설명 의무. 자, 설명은, 누가, 제시한 누가? 사업자가 설명 의무를 진다. 됐습니까? 설명 의무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누가 진다? 사업자가. 제시한 무슨 자가? 사업자가. 그럼 입증하지 못하면 설명 행거로 본다? 안 행거로 본다? 안 행거. 그럼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설명 의무를 무슨 반, 윗반 하면은 누구는? 사업자는 주장 못한다. 그 인쇄된 약관을 누구는 주장하지 못한다? 사업자는 주장하지 못하고, 누구는? 고객은 유래할 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가지고 잘 치냐면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대게. 요거 잘 낸다. 무슨 의무가? 설명 의무가 면제. 몇 개? 4개. 어느 거? 충분히 당연히, 현저히, 요 4개는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도 없다. 예? 무슨 분이? 계속 해봐라. 뭘 해봐라.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현저히 설명이 곤란한 상황. 요 4개는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요 3개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3번. 3번은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규정 안 해도,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뭐 안 해도?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관에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첩적 규정. 무슨적 규정? 중첩적 규정, 부연적 규정, 강조적 규정은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예? 요 4개 잘 출제합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자, 동의가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지?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유효, 무효? 무효.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문적 해석이다. 예? 무슨적 해석? 예문적 해석. 그럼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을 예를 들은 놓은 문장이 불과하다 해서 무슨적 해석? 예문적. 그럼 요거는 어떠냐면은 사업자는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고객의 책임을 지우고, 사업자에게 없는 권리를 부여, 고객의 있는 권리를 박탈, 이런 여러분이 들어도 불공정하잖아요. 그지? 다시, 사업자는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업자에게 없는 권리를 부여, 고객의 있는 권리를 박탈. 그 다음 사업자의 손해라는 말 안 쓰고 위험이란다. 사업자의 위험을 누가에게?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이런 약관 조항은 유효, 무효? 무효.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가 있었다. 그걸 무슨적 해석? 예문적 해석. 그 다음 그 다음 만약 고객이 대리인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객이 대리인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본인. 됐습니까? 대리인이 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한테만 본인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고객의 대리인에서 한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약관조항은 유효 무효. 와. 자기도 회사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전부 다 누굴 통해서 합니까? 직원. 맞잖아요. 그러면 그건 직원이 책임집니까? 회사가 책임집니까? 회사 하면서 여기는 대리인에서 했다고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계약 체결한 대리인에게도 책임 몇 대 2? 몇 대 2? 1대 2. 몇 대 2? 1대 2. 사업자는 뭐 회사만 책임지고 여기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약관조항은 유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 또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여러분 한쪽만 위약금 약정이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는 유효.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여행사에서 이제 여행사에서 고객이 약속한 날짜에 여행을 가지 않으면 계약금 그런 거 뭐 한다? 몰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누구에 대한 위약금 약정만 있다? 고객이 약속한 날짜에 여행을 가지 않으면 계약금 그런 거 뭐 한다? 몰치한다. 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사가 어떻게 했을 때는 여행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그대로 유효 무효. 그런 경우는 여행사가 위반했을 때는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일방만의 위약금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상대방이 만약에 위약을 했을 때는 무슨 당연히 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런 거 이제 가지고 내고. 자, 마지막으로 계약의 종류까지만 마친대. 마지막으로 자, 이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는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뭐다? 반대. 네? 자, 그럼 다시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들어갑니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자 우리 했잖아요. 그지? 민법에서는 자 일부가 무효다.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분할 가능성이 있고 항상 요 두 개 들어가야 돼. 무슨 가능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뭐 유효 부분만 유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근데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자 약관의 이 두 개 조항이 무효다. 무효 조항만 무효. 원칙 뭐 무효 조항만 무효. 다른 말로 빨리 유효 부분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부분만 유효. 예외 유효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유효 부분만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어떻게 한 거? 일방에게 뭐 분리 하면은 예외적으로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됐습니까? 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항상 원칙 예외에 있으면 입증 책임은 항상 예외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누가 입증? 전부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 전부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유효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일방이 불리하다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의 종류에서는 약관 설명하고, 자, 계약의 종류 들어갑니다.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너무 기쁘죠, 그죠? 설레잖아요. 계약의 종류. 자, 계약의 종류는 전형계약과 뭐 비전형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전형계약은 자, 민법에 있는 몇 가지, 14가지. 그 외에는 무조건 비전형계약이라 하잖아, 그지? 민법에 있는 이걸 유명계약이라고 돼, 그지? 이슬유, 이름명, 유명계약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거는 민법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뭐 무명계약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는 구회 이전에는 막 칠판에 한자 가지고 다 적었습니다. 시험에 한자가 나와가지고. 몇 회 이전에? 구회 이전에. 그때는 처음에 오면은 뭐를 모르니까 그럼 선생님 또 한자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확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2달 지나면 다 안다. 계속 하면은. 여러분도 한 2달만 하면은. 한자는 간단하고, 한자로 된 책 한 100페이지만 읽으면은, 그냥, 이거 쓸 줄은 몰라도 보면 안다. 뭐는 몰라도, 몇 페이지만 보면 100페이지. 그럼 어쨌든 이슬유 이름이 있다. 전형계약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임종. 매매. 이러면 매매하면 무슨 약? 계약. 뭐 하는 거고? 계약해야지. 뭐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시험 떨어진대 했잖아요. 매매 뭐 하는 거다? 계약. 그치? 주고받는 거는 이행. 그치? 그때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규칙. 꼭 매매 뭐 하는 거고 하고 사고 파는 거 이러면은 시험 떨어지는 거지. 대학원 가면은 그러거든. 시험 안 치고 구술시험이라 해서 교수님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딱 이야기해보면은 어제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안다. 그러면 어떡해? 응? 대학원 가면은 이렇게 막 필거 시험 안 하고 구술시험 치거든. 교수님하고 앉아갖고 막 이야기하잖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하는지 아는지 어제 책 봤는지 안 봤는지 그때한테 가면 대충 뭐 주는 거지. 매매하면 무슨 약? 계약. 끝에 뭐부터야? 약정. 그죠? 정여도 무슨 정? 약정.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그지?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 그죠? 현상광고,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기는 전형계약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중요 안 하고. 무슨 계약? 비전형계약. 그럼 어디서 잘 나오냐 하면은 요 총칙에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인데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 그 외의 계약은 무조건 비전형, 뭐 보험계약, 보증계약, 비전형계약인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그 다음 뭐 공탁, 그 다음 뭐 경계, 그지? 체계하고, 그 다음에 합의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같은 게 해제계약. 그냥 해제하면 단독행위,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매매계약. 요 6개를 가지고, 요 3개를 가지고 잘 출제하지.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찾는 문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형계약을 가지고 한다, 이게. 유상계약과 뭐 무상계약인데, 그러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무엇을 가지고 나눈가? 됐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눈가? 구별 실익은 유상이면은 무슨 상이면은 유상이면은 매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상이면 매매 규정을, 그럼 유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상이면은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 규정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매매에 있는 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거꾸로 잘 논다. 무상이면 아예 무슨금 없다? 계약금 없고 담보 책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유상인데 확실한 무상계약은 어떤 게 있노? 정여. 무슨요? 정여.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은데 유상이면 무슨 차? 임대차. 무상이면 뭐? 사용대차. 반대. 요거는 절대로 무상. 때로 무상이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임치. 요 세 개는 원칙은 뭐? 무상. 특약으로 뭐로 할 수 있다? 유상.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무상. 그래서 무상 하면 몇 개? 5개.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치. 무상이 중요하다. 무상. 다시 뭐?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치.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매도인, 매수인. 자,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매수인은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 맞습니까? 예. 반대로 대금, 돈. 요거는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될 뭐? 채무자. 요거는 뭐? 채권자.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럼 쌍무계약에서 채무자! 누구? 항상 그럴 때 물건. 뭘 기준한다? 물건. 누가 채무자? 매도인. 되겠습니까? 쌍무에서 항상 채권자, 채무자 할 때 뭘 기준한다? 물건. 무슨 건? 물건. 그 다음에 정여. 주는 사람을 무슨 자? 정여자.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 이러잖아. 그지? 그러면 정여자는 무슨 자? 채무자. 받는 사람은 뭐? 채권자. 이렇잖아. 그지? 한쪽만 있는 거. 이걸 뭐? 편무. 요걸 쌍무. 그지? 그러면 구별의 실익은 쌍무이면은 뭐이면은? 쌍무이면은 무슨 이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과 무슨 이행항변권과 동시행항변권과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라는 게 발생한다. 예? 그럼 거꾸로 무슨 무일 때는 편무에서는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없고 위험부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그죠? 자, 쌍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한번 띵하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요거 잘 봐요. 쌍무면 반드시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못 온다. 왜 그런다면 현상 광고 때문에 이렇게. 무슨 광고?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무슨 무? 편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꾸로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 못 가져. 현상 광고 때문에. 그지? 이렇게 나오거든.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시험 나오면 미쳐버리거든. 그래서 이거 외운다. 간단하다. 무슨 유? 쌍유. 무편. 무상이면 뭐? 편무. 쌍무면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은 항상 쌍무. X. 그럼 항상 앞에가 뭐가 오느냐 중요하다. 항상 앞에 쌍무가 오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유상. 모든 쌍무는 유상. 오, 맞잖아요. 모든 쌍무는 뭐? 유상. 쌍무는 항상 유상. 맞죠? 모든 쌍무는 유상. 항상 앞에 쌍무 오면은 앞에 쌍무부터 시작하면 모든이 붙든 뭐가 붙든 앞에 뭐부터 시작하면은 쌍무는 반드시 뭐? 유상. 모든 쌍무는 뭐? 유상. 예? 앞에 쌍무부터 시작해서 유상으로 가면 뭐? 근데 뭐? 모든 유상은 쌍무. X. 그죠? 앞에 유상부터 시작하면 OX? X. 그래서 무슨 유? 무슨 무? 쌍유 무편. 그럼 요것도 앞에 뭐부터 시작하면은 무상부터 시작하면은 뭐 편무부터 시작하면 뭐 X. 가르쳐줬대 이게. 틀리면 두 자로 뭐란다? 바보. 더 나아가서 무슨 치산자? 시작을 앞에 뭐가 오면은 쌍무부터 시작하면은 그대로 뭐 앞에 뭐부터 시작하면 유상부터 시작하면 뭐 X. 간단하지 뭐. 모든 쌍무는 유상.
쌍무는 항상 유상. 그렇지. 간단하지. 이게 순서만 잘 지키면 된다. 모든 무상은 무상은 편무. 무상은 항상 편무. 편무는 항상 무상. 그걸 X. 앞에 편이 시작하면 항상 앞에 뭐부터 시작해야? 쌍무. 앞에는 무상. 이렇게 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쌍유무편. 다시 쌍유무편. 이렇게 하네. 그래서 편무 찾아라 하면 무편. 무상계약.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편무계약은 무상계약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광고. 끝. 다 끝났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하고 하자. 그죠? 30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낙성계약과 무슨 계약? 요물계약입니다. 여러분, 낙성계약은 아까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예? 약정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성립. 그래서 의사합치만으로 어떻게 한다? 성립. 됐습니까? 이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럼 우리 전형계약 14개 중에 몇 개? 현상광고 빼고 몇 개? 13개는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예? 근데 요 요물계약은 의사합치, 약정 플러스 일정한 요건. 그러면 전형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건 무슨 광고? 현상광고. 그지? 우리 발발이 찾아오면 50만원 줍니다. 광고 붙였다. 오케이 해가지고 오케이 해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발발이를 뭐 해야? 찾아와야. 그치? 현상광고, 대물변제, 돈 대신에 물건 줄게 하고 무슨 K? 오케이 하고 물건 줘야 되고, 물건은 한 달 후에 줄게 하면 경계로 간다. 무슨 계로 간다? 경계. 물건 줄게 하고 무슨 K? 오케이 하고 물건 줘야.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요 세 개. 요거 잘 나온다.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무슨 물? 요물. 계약금을 지불해야 승인. 근데 요거 보증금은 야리까리 시험 안 넣는다고. 원칙은 요물이다 이거. 원칙은 요물인데 요거는 뭐로도 낙성으로도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넣는다. 되겠습니까? 네. 어떤 선생님은 보증금도 이야기하는데 됐습니까? 보증금 원칙은 무슨 물? 요물인데 뭐로도 가능하다? 낙성. 그래서 안 나오고 그냥 계약금 계약 요거 되겠 요 세 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낙성에 대응하는 개념이 요물이고 식식 무슨 식? 요식 불요식. 여기 잘 논다. 낙성에 대응하는 요식 계약이다. OX X 요물 식식. 근데 민법은 요식 한 개도 없다. 전부 다 무슨 요식? 불요식. 해서 계약의 종류 끝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에 목요일날 계약 승립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